단순 스케일링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완전히 치료의 개념으로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잇몸이 붓고 아픈 경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뭘까요? 잇몸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잇몸이 건강해지나요?나 어떻게 칫솔질하면 잇몸이 나아질까요? 치과 의사가 기대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인데요. 하지만 환자분들은 잇몸에 좋은 약 뭐가 있어요? 무슨 약 먹으면 나아요? 를 제일 많이 질문하십니다.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잇몸이 절대 낫질 않아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칫솔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잇몸 치료에는 큐렛과 치근 활텍술이 있어요. 스케일링과 치근 활텍술, 큐렛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치근 활텍술은 치아의 아래쪽 잇몸에 숨어 있는 치아 뿌리 쪽까지 치석이 쌓이면서 치근에 치석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인 것을 제거하는 술식이에요. 잇몸에 치석이 쌓이고 치근에 치석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쌓이면 치아에 붙어있는 치주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깊어지거든요. 치근에 쌓인 것을 긁어내서 치료도 하고 염증 조직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매끈하게 도와주는 치근 활텍술을 해주면 치주낭이 다시 얕아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큐렛 치료인데요. 큐렛을 소파술이라고도 부르는데 치아 주변 염증에 생긴 염증 조직들을 긁어내서 잇몸이 치아 쪽으로 다시 붙으면서 치유되게 하는 술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케일링은 치료라기보다는 잇몸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에 가깝고요. 치근 활텍술이나 큐렛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있을까요?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진짜 많죠. 첫 번째 오해는요,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다입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이 건강한 사람도 받고 치석이 끼는 어린이도 받을 수 있는 관리예요. 아주 약한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 스케일링과 치면 세균막 관리를 같이 해주면 낫기 때문에 일부 치료의 개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 치면 세균막 제거가 없는 단순 스케일링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완전히 치료의 개념으로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다 예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치석은 3개월 만에 엄청 많이 쌓이는 분도 있고요. 6개월 되면 또 관리를 받아야 할 만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세 번째는 스케일링을 하면 치은염이 낫는다라는 오해예요. 치아를 보면 치석과 치면 세균막이 같이 묻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치은염을 일으킵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뾰족한 초음파 기구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붙은 치석을 떼내는데요. 이 기구로는 치면 세균막 제거는 안 돼요. 치과의 브러쉬로 세균막과 치아 표면을 추가적으로 닦기는 하지만 중요한 치아와 잇몸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까지 정교하게는 브러쉬가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저희 치과는 특수 두줄모 칫솔로 치면 세균막 제거에 효과적인 헥사메딘 용액을 이용해서 따로 전문가 치면 세균막 제거를 같이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야 치은염 치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케일링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많이 보여요. 오랫동안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치아 사이사이에 이미 잇몸은 내려가 있고 그 사이를 치석이 꽉꽉 막고 있어요. 잇몸의 염증으로 잇몸이 내려간 것이 안 보이는 거고요. 스케일링을 하고 치석이 제거가 되면 치아 사이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구멍이 뻥뻥 보이는 거죠. 잇몸이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치석에 가려져서 잇몸이 내려간 것을 못 본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염증으로 약간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내려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차라리 부어있는 잇몸이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잇몸이 부어있고 염증이 있으면 속에서 잇몸뼈 치조골은 계속 녹아요. 그러면 결국에 잇몸을 받쳐주는 뼈가 녹으니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잇몸이 꺼져요. 치석이 치아를 덜 시리게 덮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치아를 병들게 하고 잇몸을 내려가게 해서 치아를 시리게 할 거예요. 스케일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시린 치아는 시린니 지각과민 처치나 불소 치료 등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같이 진행도 합니다. 치주 스케일링은 무엇인가요? 엑스레이로 잇몸뼈가 내려갈 만큼 문제가 있는 치주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되 치은연화 치석 제거를 일단 합니다. 일반적인 스케일링은
치은 연상 치석 제거라고 하고 잇몸 위에 치석만 제거를 하잖아요. 하지만 치주 스케일링은 잇몸 아래 치석 제거를 하고 큐렛이나 치근활텍술 전에 큰 치석을 떼는 거죠. 그리고 좀 부위별로 나눠서 부분 큐렛과 치근활텍술을 진행합니다. 하루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내원을 하면서 진행이 돼요. 큐렛과 치근활텍술을 왜 나눠서 진행을 할까요? 잇몸 깊은 곳을 긁어내기 때문에 마취가 약간 필요할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시술이라서 전체적으로 하면 식사가 힘들 수 있어서 좀 나눠서 합니다. 이 두 시술은 잇몸 건강을 위한 건가요? 충치 예방을 위한 건가요? 큐렛과 치근활텍술은 전적으로 잇몸 건강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간혹 타액 분비가 적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이나 당뇨 환자분들 잇몸에 해가 되는 음식물과 치면 세균막이 치근의 충치를 일으키기도 해서 충치 예방의 목적도 영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잇몸 질환과 충치,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는 없네요. 충치는 상한 부위를 도려내고 메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치아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잇몸 질환은 상한 부분의 치석이나 치면 세균막 등을 제거하고 또 재생이 되게 도와주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잇몸은 약간의 재생은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나빠진 잇몸은 재생이 잘 안 돼요. 3대 구강 질환이 충치, 잇몸 질환, 부정교합인데요. 특히 충치와 잇몸 질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렸을 때는 충치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청장년층 이상부터는 잇몸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 조금 더 잘 생기는 질병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교정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까요? 원칙적으로는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교정이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교정을 안 하고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잇몸 건강에 더 나빠서 치아에 트라우마를 준다거나 잇몸 질환으로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 치아 교정 없이 보철이 힘든 경우는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치주 교정이라고 해요.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70대 분들도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잇몸에 무리가 없는 장치, 즉 미니 교정이나 인비절라인 교정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두 가지 장치는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장치예요.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가 일단 필요하고요. 또 어느 선까지 교정을 할지, 또 교합의 변화는 어느 정도로 바꿀지 결정할 부분이 10대, 20대 분들 교정과는 완전히 다르죠.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는 치관 쪽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 쪽, 그리고 잇몸 쪽의 관리도 중요함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